2025년 11월 20일 이날 한국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정말 말 그대로 대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투자자들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격동의 하루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3.79%.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그날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떨어진 수치입니다. 와, 무려 3.79%나 폭락한 거예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날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시죠? 시장 분위기가 그냥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코스피만 그랬냐고요? 아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이너스 3.14%. 이건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그냥 시장 전체에 투매가 쏟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말 그대로 피바다였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무엇이 이런 디지털 시대의 대폭락을 불러온 걸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와 함께 그 원인을 하나씩 추적해 보시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자유낙하하는 시장. 우선 그날 시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수치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정말 단순한 하락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날 상황을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코스피 오른 종목이 178개인데 내린 건 721개, 거의 4배가 넘죠. 코스닥은 더 심각해요. 251개 오를 때 1422개가 내렸습니다. 거의 6배 가까이 되죠. 이건 뭐 사실상 거의 모든 종목이 파란불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시장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폭락을 이끈 첫 번째 주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얼마 전까지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인공지능, 바로 AI였습니다. 지금 씨는 화면이 AI를 둘러싼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혁신과 성장이다 하는 장밋빛 미래를 얘기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 버블이다 하는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공포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실적 자체는 엄청난데 문제는 매출 채권이 급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물건은 팔았는데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한 돈이 확 늘었다는 거거든요. 시장은 이걸 뭔가 좀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AI에 대한 공포는요, 곧바로 우리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 엔비디아발 충격이 한국의 핵심 기업들의 그대로 직격탄이 된 거죠.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의 기둥인 삼성전자가 5.77%, 반도체 대장주 SK 하이닉스는 무려 8.76%나 폭락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HD 현대일렉트릭, 마음 AI 관련 기술주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쓰러진 겁니다. 폭락을 더 가속화시킨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와, 이 숫자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2조 8,230억 원. 정말 압도적이죠? 이게 단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내다판 금액입니다. 무려 2조 8천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건 그냥 기록적인 자금 이탈이었고 무너져가던 시장의 두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셈이죠. 이 표를 보면 그날의 드라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저렇게 기록적인 물량을 쏟아내면서 탈출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무려 2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인 거죠. 시장의 방향을 놓고 외국인과 개인이 완전히 정반대의 베팅을 한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아주 놀랍게도 환하게 빛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퍼런 폭락장 속에서 오히려 빨간불을 켜며 급등한 아주 의외의 테마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무너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반도체, AI, 로봇, AI 전력 인프라, 2차 전지.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미래라고 불리던 핵심 성장 동력들이 전부 다 큰 타격을 입었던 날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금 보시는 이 분야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화장품, 우크라이나 재건, 패션, 면세점 이런 테마들은 오히려 급등하면서 시퍼런 하락의 바닷속에서 홀로 떠있는 녹색 섬 같았죠. 특히 이 화장품 테마가 왜 갑자기 급등했는지 이해하려면 반사이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경쟁자가 뭔가 안 좋은 일을 겪거나 규제를 받아서 내가 이익을 보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일본산 화장품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딱 뜹니다. 그러자 두 번째, 투자자들이 바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그럼 그 빈자리를 한국 브랜드가 차지하겠네? 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삐아, 본느 같은 관련 주식들이 순식간에 11%, 6%씩 폭등해버린 겁니다. 자, 또 다른 상승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정학적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안을 양측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바로 이 소식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피어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 기대감은 보시는 것처럼 곧바로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6% 넘게, SG도 6.4% 올랐고요. 전진건설 로봇은 무려 8% 이상 치솟았어요. 시장의 돈이 이쪽으로 확 쏠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이 격동적인 하루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흐름의 시작일까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11월 21일의 시장은요, AI라는 장기적인 기술의 약속과 지정학적 뉴스에서 파생된 단기적인 기회가 정면으로 충돌한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전장이었던 셈입니다. AI 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대폭락은 그저 과열된 시장을 식히는 건강한 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훨씬 더 큰 거품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무서운 경고 신호였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